이회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48페이지 생활 속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우리 햄버거를 자주 사 먹죠. 그런데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열대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를 사육을 해야 하는데 이 소를 어디에서 사육을 하냐면 열대림을 파괴하고 목초지를 조성을 해서 사육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이 열대기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대기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이 쉽게 황폐화된다고 얘기했었죠.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더 이상 식물들이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열대림이 파괴되면 생태계와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열대림을 파괴하고 소를 사육하고 또 햄버거를 생산하는 이런 반생태적인 연결고리에 의해서 결국 지구 온난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도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상생활 속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헤어스프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프레온가스는 하늘로 올라가서 오존을 계속 파괴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사용하는 치약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또 결국은 우리 몸속으로 다시 축적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자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자, 우리 먼저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의 가치를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 평가하는 관점으로서 인간만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는 자연관입니다. 이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분법적 세계관에 의하면 결국 인간과 자연은 별개라는 거죠. 인간은 자연보다 위에 있고 결국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은 데카르트나 베이컨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연은 정신이 없고 또 영혼이 없는 단순한 물질로서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도덕적 자율성과 자기 결정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자연은 도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이런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오늘날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 파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극단적인 인간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은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만 여기게 되고 인간을 자연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연은 인간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네, 우리 부교재 밑에 표 있죠? 표 채우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의미의 빈칸 하나 있네요. 의미. 자, 누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나요? 네,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죠. 자연보다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우선시하는 관점입니다. 인간만이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도덕적인 자율성과 자기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연적 존재들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보는 관점, 바로 무슨 세계관이었죠? 네, 이분법적 세계관이었죠. 이분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유용성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자연의 도구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이와 관련한 사상가들 한번 볼게요. 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이롭도록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밑에 한 명 더 나와 있죠. 바로 칸트입니다. 칸트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내려볼 수 있겠네요. 자, 우리 교과서 49페이지 아랄해는 왜 사라지고 있을까요?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2000년대와 2014년도에 아랄해의 위성사진을 살펴보았더니 아랄해가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랄해의 위치는 여기 지도상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아랄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음에도 지금은 어때요? 이 호수로 유입되는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면서 호수가 말라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원래 호수에서 90% 이상의 물이 사라지고 거의 사막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 우리 사막 보여드릴 때 이런 소금 사막 보여드렸죠? 네, 아랄해도 이렇게 소금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자, 결국 여기에 살고 있었던 어종들이 사라졌고요. 또 식수가 오염되고 먼지 폭풍과 소금 바람이 이 아랄해부터 불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이렇게 환경 파괴를 가져오고 결국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에서도 조금 더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온건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현 세대가 이기심을 줄이고 자연을 잘 보존하여서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인간이 환경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관점이죠.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죠. 결국 우리가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 숨쉴 공기, 먹을거리와 같은 공동의 자원을 파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아까 우리 빈칸 채운 내용이고요. 네,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살펴볼게요. 바로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자연의 일부로 보는 관점으로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죠. 결국 이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생태주의 자연관은 오늘날의 환경 문제의 원인이 자연을 도구로 보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에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 생태중심주의는 상호 의존성의 바탕을 둔 생명 공동체 그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관점이죠. 네, 이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에서 대표적인 학자가 레오폴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레오폴드가 원래는 산림 공무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슴이 늘어나고 좀 산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늑대 사냥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늑대가 줄어드니까 수가 늘어난 사슴떼가 풀과나무를 모두 먹어치웠고요. 결국 토양이 유실되고 동물들은 먹이가 부족해서 죽어갔다고 해요. 생태계 구성원들은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오폴드 돼지유리에 의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종이치네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 50페이지 역사 속의 사회에서도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자, 미국의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땅을 팔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때 시애틀 추장이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지의 일부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지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인간이 오히려 대지에 속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당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지, 즉 자연은 인간 삶의 모태로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또 결국 우리도 이런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지 인간의 삶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로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특징 빈칸 채우면서 정리해 볼게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려는 관점에서 오늘날 환경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고 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이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다, 자연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는다 이런 건 사실 비현실적이죠. 네, 자, 부교재 빈칸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일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레오폴드였죠. 그가 주장한 것은 바로 대지윤리였어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동물, 식물, 토양 뿐만이 아니라 대지까지도 확대하려는 그런 대지윤리를 주장을 한 거죠. 인간도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요. 개별 생명체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환경 파시즘이라는 것은 생태계 전체의 선을 위해서 각각의 개체의 선은 희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자연을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가치로 판단하는 그런 관점이었고요.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로 보면서 자연의 내재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아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풍경을 보며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연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는 것처럼요. 이처럼 인간은 각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인 자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관 가운데에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과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 있습니다. 이 중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입니다. 이 자연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서로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고 나무를 베어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산에 스키장을 세우는 것처럼 자연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이용될 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개발하여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었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되어 그 피해를 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날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일으킨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 또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을 파괴한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자연관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이고 자연도 인간처럼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인 본래적 가치를 지니므로 자연의 가치를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인간이 자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51페이지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을 읽어보세요. 네, 자료 1에서 엿볼 수 있는 자연과는 무엇일까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노력에서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료 2번 읽어볼까요? 자, 서울의 청계천도 같은 상황이에요. 1950년대에는 자연 하천이었던 것이 네, 보니까 위에다 집도 사람들이 짓고 살았고요. 자, 60, 70년대에 복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둥을 받고 길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것을 다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복개하천에서 생태하천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인간이 자연을 인식하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건물이라든지 도로,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개했을 당시에는 사실은 이 개발을 하기 위한 사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과 공존하려는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 대두되면서 다시 원래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서 발표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확인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은 쭉쭉쭉 읽으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